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에 게스트로 모셨던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의 1인자이신 이강재 교수님을 오늘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대표적으로 때 분양권, 그 다음에 갭 투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재건축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재건축, 재개발의 1인자이신 이강재 교수님한테, 재건축에 대한 주의점, 재건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수님한테, 재건축에 대한 주의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재건축의 달인이신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주의점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주의점, 재건축의 주의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재건축을 지금 약 한 16년 정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실제 투자도 겸비를 하면서, 서울부터 이제 전국 지역으로 재건축 지역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 실수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사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주의점을 함께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이제 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조정 대상 지구라든지 비기지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이전에 재건축을 투자하셨다가 이전처럼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전에 투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대로 자금이 묶여서 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좀 자금이 많이 오래 묶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의스럽게 느껴지고요. 투기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전매가 되지 않는데 그 이전에 물건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제 전매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낭패를 좀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자금이 많이 묶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매 제한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고 그러면 2020년 3월 20일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일몰제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기간은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경과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일몰, 다시 말해서 그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는데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진위 승인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에서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이라는 이제 단위를 둬가지고 그 이상 지나고 나면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고 조합의 삐걱거리는 상황이 이제 감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세우는데 이제 혹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이제 이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1년 정도 지자체의 심의하에 연장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한 번밖에 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을 줬는데 한 번 연장을 해가지고 또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인가가 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일몰이 되어서 만약에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개별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되게 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미니 재건축
뭐 이 정도밖에는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미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낮은 미니 재건축이면 모르겠는데 밀도가 아주 높은 중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해제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구제 방안이 없지 않느냐. 진짜 곤란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일몰이 되는 구간인지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주의할 사항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하고는 이제 완전히 틀린 개념인데, 그 안전진단이 이제 두 번으로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 안정성 평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안정하지 않은지 따라가지고 이제 안전진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구조 안정성 평가가 10%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50%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노후화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 안정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 단지로 예정 단지로 되었다 해가지고 안전진단에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유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 10%에서 50%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재건축 지역으로 많이 지정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좀 틀린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동마다 또 동의가 또 있습니다. 전체 토지와 그 전체 주민 동의 수가 있지만 또 동마다 또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가반수 이상의 동의 뭐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교통을 또 이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교통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이제 도로를 그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또 다른 특징은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를 일단은 이제 조합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그래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주택을 일부 흡수를 하여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흡수된 사업지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만 가지고 있다든지 건물만 가지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주가 같이 있는 것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따로 돼 있는 거는 매입을 해서는 현금 청산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추가 분담금 부분입니다. 추가 분담금 부분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이제 감정 평가를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이 나오고 지나치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향후에 입주될 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느 정도 지역 분석을 해서 그 가격에 과연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맞는지 너무 높게 샀다고 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지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수지 계산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 가격 결정하고 하는 거는요. 지역 분석도 필요하지만 어떤 그 노하우도 좀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짧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세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지역 분석과 교수님 찾아가면은 교수님이 분석해 주십니까? 대충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날 때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이제 추가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도 충분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제와 도급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급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지만 지분제 같은 경우는 또 확정 지분제와 변동 지분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례율로 나누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그 병행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병행에 대해서 종합원 평당 금액을 곱해가지고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권에서 이야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구식으로 따지게 되면 취득세 2%, 그 다음에 등록세 뭐 0.8%, 재개발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국민주택 이하일 경우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지지만, 이제 국민주택 이하일 경우서는 등록세가 또 이제 그 등록세 부분에 지방교육세가 또 20%가 붙기 때문에 적어도 2.96%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도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하지만 이와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지역을 이제 둘러봐도 대략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많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하나가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인근 지역이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물량 앞에 자가사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다른 구역보다 좀 더 늦게 만일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주하는 단지보다는 늦게 입주가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공급이 포화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의 그 하락에 어느 정도 좀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도급제하고 지분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분제 같은 경우는 저 교수님 말씀대로의 그 결론을 내려보면 토지 지분이 많은 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토지 지분이 많은 게 사실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또 5층 짜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원하는 것은 대지를 원하는 것이지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도가 낮은 재건축 단지가 좀 더 수익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층 이상의 아파트가 그 올바른 가격을 이제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상당히 입지가 좋아야 되거나 안 그러면 프리미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 해당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층 아파트를 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프리미엄 가치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따로 좀 있으니까 가능하지 몰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지방 같은 데는 지분이 많은 게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도급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좀? 도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에서 말하는 도급 비용만 주면 되기 때문에 뭐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지만 지분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이제 시공사하고 타협을 잘해야 되는 게 확정 지분제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지만 만일에 변동 지분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공사 본계약을 할 때 그 건축 자재 인상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비해서 지분율이 조금 그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 지분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보통 지분제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이제 모든 책임을 다 공동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는 공동 시행자 역할을 하는데 지분제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다 받습니다. 이익도 손해도 모두 시공사가 부담을 하게 돼 있고 도급제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모든 이득과 손해를 조합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뭐 지금 역시 프로답게 뭐 주의점을 그냥 간략하게 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뭐 교수님께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재건축의 주의점을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수님 감사하고요. 뭐 강원도 한번 또 놀러 오시면 그때는 제가 멋진 회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혹시 시간이 나면 이제 재건축에서 특별하게 이제 강조가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넘기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의 이제 주의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필요하면은 제가 다 카메라 들고 교수님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